그 아이를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오던 날, 가냘픈 몸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아이가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시집와서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나는 그 아이를 내 친딸처럼 여기고 싶었다. 아들은 그 아이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다.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혼순이 예단이니 따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가 나를 걱정하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른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라서 그런가 싶어. 더 잘해주고 싶었다. 결혼식 날 한복을 입고 나타난 그 아이는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다. 예의 바르게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참 단아하다, 성실해 보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패백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나에게도 딸이 생겼구나 싶어서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결혼 후 6개월은 꿈만 같았다. 그 아이는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돕고 함께 반찬을 만들며 웃었다. 김치를 처음 담글 때 서툴러도 내가 칭찬해주면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남편도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원래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 아이만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며느리 오느라 수고했네.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였다. 아들도 많이 변했다. 전에는 늘 회사와 집만 오가던 아이가 이제는 퇴근 후 유정이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주말이면 나들이를 다녔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덩달아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8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전에는 매주 오던 아이가 격주로 오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으면 회사 일이 바빠서요라고 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와도 예전 같지 않았다. 전에는 부엌에 들어와 나를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민준이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다. 전에는 꿀 떨어지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짜증과 피로만 가득해 보였다.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집에 오면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전에는 우리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으러 꼭 밖으로 나가더라. 목소리도 아주 작게. 한 번은 카톡 알림에 준혁이라는 이름이 뜨는 걸 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옷차림도 달라졌다. 수수하던 아이가 갑자기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진한 화장과 향수를 하고 나타났다. 내가 오늘은 예쁘게 꾸몄네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들 민준이와의 스킨십도 완전히 사라졌다. 손을 잡으려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다. 모든 게 불길한 신호 같았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토요일 밤 민준이는 회사 야근을 한다고 집을 비웠고 며느리는 친구 결혼식에 혼자 간다고 했다. 그날 밤 11시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는데 카페 앞에서 유정이가 보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키 큰 남자와 팔짱을 낀 채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남자가 유정이 머리를 쓰다듬고 유정이가 그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아, 끝났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 집에 찾아온 며느리.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점심을 먹던 중 민준이가 물었다. 어제 친구들 결혼식 어땠어? 그 아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재밌었어. 거짓말을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하다니. 내 속은 뒤집히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식탁 위에 놓인 화면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유정이가 돌아간 후 나는 아들을 불렀다. 말문을 열기가 너무 힘들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까봐. 민준아,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듯 울었다. 엄마, 저도 사실 느끼고 있었어요. 유정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 키운 아들이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내 심장이 찢어졌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며칠 뒤 유정이를 집으로 불렀다. 서로 마주 앉아 침묵만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정아, 엄마가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 알지? 그런데 요즘 내가 너무 달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다른 남자가 있니?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체념한 듯 굳어졌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다 보셨군요. 그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사랑이 식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사랑이 식었다고? 그럼 결혼은 뭐였니? 우리 아들과의 약속은 뭐였니? 하지만 그 아이는 차갑게 말했다.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울부짖어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두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6개월 전부터 회사 선배와 몰래 만났다고. 그동안 우리를 속이며 연기를 해왔다고. 그날 밤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민준이는 처참히 무너졌다. 회사도 그만두고 밥도 먹지 않았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짓밟을 줄이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됐다. 그 집 며느리 바람났대.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니까. 나는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다. 모든 시선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그 아이가 이혼을 요구했다. 그 사람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울며 매달렸다. 유정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치게. 하지만 그 아이는 단호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아이가 떠난 후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다. 무너진 아들의 인생.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배신의 흔적.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때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심장을 찌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